충격적인 갑질 사건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이었죠. 연예계 내 폭력과 갑질로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리더 이석철 군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폭로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프로듀서로부터 폭언을 당했고 총 10차례의 폭행을 당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이번 논란이 더 가중된 이유는요. 네. 김창완 회장이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했다라고 폭로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김창완 씨는 우리 시대부터 최고의 프로듀서.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김건모 네네. 선배 그리고 뭐 박미경 선배, 클론 뭐 이렇게 거의 대한민국 대표적인 가수들은 이 김창완 씨의 프로듀싱을 받았던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렇죠. 예. 90년대 내노라라는 그런 가수분들은 다 이분을 거쳐갔군요. 네, 이제 김창완 프로듀서가 이제 앨범 만들면 기본 100만 장은 팔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건모 3집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앨범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김창완 프로듀서는 뭐 대단한 프로듀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음반 판매량이 뭐 1000만 장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창완 프로듀서는 노래 잘하는 가수를 발굴도 잘하지만요. 본인이 가수에게 딱 맞는 정말 저 가수의 옷을 입히듯이 노래를 만들어서 대중을 사로잡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라는 노래가 아주 먼저 떴습니다. 네.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에서 그 유명했던 노래, 핑미, 그 노래도 이분이 작곡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대를 앞서간 작곡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공을 하셨고 가요계의 큰 어르신인데 소속 가수의 이런 폭행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저희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은 2015년, 17년까지 약 4년 가까이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PD님으로부터 지하 연습실, 녹음실, 스튜디오, 옥상 등에서 야구복 마냥 엉덩이 철제 복걸레자루 등을 엎드려 뻗쳐 당한 상태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맞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알리면 죽인다는 협박도 상습적으로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장대로라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게 요즘에도 이런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 사람을 야구방망이나 대걸레로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또 이제 이승영 군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에서 감금을 시킨 채 맞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머리가 터지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일단. 더욱 심각했던 건 이 목에 기타 케이블줄을 이제 감은 채 연주를 시켰는데 틀릴 때마다 이 문무 PD가 이 줄을 잡아당겨서 숨이 막히고 목이 졸려서 피멍이 들었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하네요, 이게 좀. 네. 사실 뭐 당연히 말이 너무 안 되는 거라서 정말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안무가 이렇게 틀렸다, 군무가 틀렸을 때 진짜 뭐 빠따를 맞았다. 맞아.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저도 얘기로만 들었어요. 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지난 8일 기준으로 보면은요, 서울중앙지법 여성아동범죄수사부에서 김창완 회장을 아동복지법상 학대 및 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속사에 활동했던 이 두 멤버에 대해서 문모 PD가 상습 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준 혐의입니다.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김창완 회장님은 이런 폭행 형장을 복격하시고도 제지하지 않고 살살해라 라고 오히려 이를 강권까지 했습니다. 또한 대표님은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고 방송 출연을 시켰다는 사실이 있고요. 근데 멤버들이 이렇게 진짜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속사는 그럼 어떤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김창완 회장은 일단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은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라면서 사실상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맞고 싸대기도 맞았고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내 말은 뭐냐면 어차피 갈 놈들은 가잖아.
때리는 거를 보고도 이렇게 그냥 무시했다라는 거고 방조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 폭행한 문모 PD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네, 이들에게 직접 폭력을 가한 문모 PD 지난 8일이죠. 아동학대 처벌법상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석철 형제와 소속사가 대립할 때 다른 멤버들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참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은데요. 네. 이스트라이트가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중에서 정사강, 이은성이라는 두 멤버는요. 지난 10월에 이석철 군이 이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자기들은 알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리더로서 고발한다니까 배신감이 들었다. 우리는 선택권도 없이 해체됐다고 호소해서 이석철 군과는 좀 다른 양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 네.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네. 예. 네, 그리고 이 두 명의 멤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체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수위는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것처럼 뭐 손바닥을 맞는 정도였다라고 이석철 승현이 형제와는 정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룹인데도 말이죠. 양측의 주장만 계속 너무, 대립되고 있군요. 처음엔 굉장히 일방적이었다가 지금 이석철 씨 측도 지금 뭔가 자료를 계속 공개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김창완 회장 측도 사실은 계속 뭔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곧 계속 또 한 번 아마 기자회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사실은 저도 연예계 생활을 했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체계적인 매니지먼트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그걸 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인데 이거는 고속감이지 않나요? 꼭 이렇게 연예계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무용과를 나왔잖아요. 네. 예체능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같이 작업을 뛴다는 의미로 항상 뭔가 일사불란함을 약간 요구하면서 저런 체불적인 거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당연하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느 분야든 예전에는 이런 문화들이 그냥 다들 참고 그냥 거쳐야 되는 어떤 통과 의례 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들 알고 있고 변화하자라는 운동을 벌인 게 지금 몇 년째거든요. 네, 갑질의 시초 N사만큼 새해부터 부지런하게 갑질을 부린 항공사 오너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요. A항공사 한태근 사장의 갑질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건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이 동반이 됐습니다. 이 내용인즉 어떤 거냐면요. 비행기에 이 한 사장의 지인들이 탔는데 자리가 좁다고 일행들을 넓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음식점도 아니고 비행기에서 좁다고 옮겨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행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승무원은 규정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탑승권이 더 비싼 자리이기 때문에 옮겨드릴 수 없다라고 규정대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한 사장이 이 승무원에게 소리치고 질책하면서 경위서를 쓰게 한 이런 갑질 논란이었는데 이거는 이 지인의 억지와 한 사장의 갑질이 더해졌거든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스템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마인드죠. 이에 대해서 한 사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친구가 다리가 불편해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들었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지인들에게는 무료로 일단 넓은 자리를 주고 또 다른 손님에게는 돈을 더 받고 거기를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이렇게 시스템에 철칙을 따른 직원한테 상을 줘도 모자랄 텐데 그래야 회사가 발전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오너가 이거를 경위서를 쓰게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예. 비난의 여론이 컸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이 A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유가 증권시장에 입성한 후에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왔는데요. 갑질 논란이 발생하자 주식이 6.77%나 떨어지면서 이 악재로 새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항공기 안전이 결정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처벌은 안 받나요? 근데 법적인 제재 못지않은 도덕적 타격은 정말 심각하게 있겠죠.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누구나 또
인생 살면서 그럼 항공사 아는 사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럼 다 바꿀 수 있게요. 네. 사회가 그러면 사회 틀을 왜 만들어 놨나요? 저 이 자리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앉아 있다고 저 그 자리 주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농담이라도 내가 다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끼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비행기와 관련된 갑질이 연예계에서도 여러 번 불거진 적이 있다고요. 뭐 가수 겸 안무가였던 이제 한 분이 미국 LA 공연을 가는 비행기 표를 이제 협찬을 받았는데 비즈니스가 아니라면서 SNS에 이제 폭로를 했다가 많은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협찬 거지로 조롱받기도 했다고. 근데 저도 이런 상황 하나 아는데 그 드라마랑 예능으로 한때 되게 인기가 많았던 모 배우분이 있어요. 그 이분 같은 경우도 발권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승무원한테 우리 지금 가족여행 가는데 총 4명이었는데 우리 지금 가족여행 가는데 비즈니스를 나밖에 못 끊었다. 근데 나 혼자 비즈니스를 타면 미안하니까 우리 가족들을 다 비즈니스 올려달라고. 어머. 그렇게 거기서 떼를 쓴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진짜로? 정말로 떼를 쓴 거예요. 야. 근데 이 승무원한테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어차피 너희 승객 중에 랜덤, 그러니까 무작위로 비즈니스에 몇 명씩 올려주지 않냐. 어차피. 그러니까 혹시 빈 좌석이 있으면 그 랜덤으로 승객에게 선물을 주는 그것을 우리 가족에게 해달라. 왜냐하면 나는 가족과 함께 가고 싶으니까. 돈 내고 하지. 라고 해서 예. 승무원 측에서 안 된다, 죄송하다, 이게 규정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뒤에 손님들은 계속 이제 줄 서 있는데 너무 곤란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위에 이제 상관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정말 짜증나는데 한번 해준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갑질이 아니라 찌질이죠. 이번에는 비행기하고 관련된 팬들의 갑질 사례도 있었다고요. 팬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5일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 국제공항에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그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홍콩 그 비행장에서 있었던 일이겠죠. 그 101 팬인데 중국인 3분과 홍콩인 1분이에요. 근데 이제 막 출발하려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이제 멈춰달라 하고 이제 내린 거예요. 근데 왜요? 그렇게 내린 이유가 한국으로 인천으로 가려는 그게 아니었고요. 그냥 잠깐 올라탄 다음에 101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 내려달라 한 다음에 그 이제 비행기 값은 전액 이제 환불을 받은 그런 사건이죠. 결국은 이들 때문에 승객 360여 명이 비행기에서 다시 내려서 보안 검사를 다시 받고 1시간 뒤에 이 항공사 측에, 그러니까 홍콩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벌이 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리고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은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악용한 사례인데, 근데 이 항공사도 또 피해를 본 것이 공항에 1시간 동안 비행기가 어쨌든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용료를 또 거액의 이용료를 또 내야 하는 거예요. 항공사 측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팬들 스스로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